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까다로운 암이죠. 방광암 치료에 있어서 그야말로 판을 뒤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연구 하나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키노트 905 연구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근육 침범성 방광암 환자분들을 볼 때 더 그렇죠. 분명히 효과적인 표준 치료법이 있는데 바로 그 치료를 내 환자에게는 쓸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런 환자분들 중에 거의 절반, 그러니까 50%에 달하는 분들이 표준 치료인 시스플라틴 항암 치료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나이가 많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다른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입니다. 먼저 방광암 치료의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은 뭐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노트 005의 결과와 생존율 데이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진료 현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방광암의 어려운 현실, 특히 이 시스플라틴을 쓸 수 없는 환자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사실상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수술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시다시피 예후가 그리 좋지 않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보시면 신장 기능이 기준치 미만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신부전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이미 다른 여러 건강 문제를 안고 계신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이분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새로운 전략입니다.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해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하나로 합친 거죠. 바로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를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키노트 905 연구가 바로 이 전략의 효과를 검증한 겁니다. 첫 번째 무기는 엔포투맙 베도틴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유도 미사일 같아요. 항체가 암세포 표면에 있는 넥틴-4라는 표적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거기에 강력한 항암 약물을 직접 터뜨리는 거죠. 정상 세포 손상은 줄이면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펜브롤리주맙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걸려있는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는 걸 막아서 우리 몸의 T세포가 저기 암세포구나 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함께 썼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키노트 905 연구는 이 새로운 병용요법과 기존의 표준 치료인 수술 단독요법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새로운 치료를 받은 그룹은 무려 57.1%,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환자분들이 수술할 때 보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걸 병리학적 완전 관해, PCR이라고 하죠. 근데 수술만 한 그룹은 어땠냐고요? 고작 8.6%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장기적인 결과는 어떨까요? 2년 시점에서 봤을 때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되지 않은 무사건 생존율이 치료군에서는 74.7%인데 수술만 한 그룹은 39.4%에 그쳤습니다. 거의 2배 차이죠. 심지어 전체 생존율도 79.7%대 63.1%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보신 생존율 데이터, 이게 임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숫자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들은요, 암이 다시 생기거나 나빠지거나 혹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수술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무려 60%나 낮아졌습니다. 60%요?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이유로든 사망할 위험, 즉 전체 사망 위험이 2년 시점에서 봤을 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0%나 감소한 거죠. 이건 단순히 암을 없애는 걸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봤는데 그럼 이제 이걸 실제 진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우리라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바로 안전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죠.
그래프표를 보시면 물론 치료군에서 좀 더 심각한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호중구 감소증이나 설사, 피부 발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부작용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것들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 약물들에서 알려진 부작용 프로파일 내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시스플라틴을 쓸 수 없는 근육 침범성 방광암 환자분들에게 수술 전후에 엠포투맛 베도틴과 펜브롤리주맙을 함께 쓰는 이 방법이 그냥 또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명백히 더 우월한 새로운 표준 치료법, 즉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새로운 데이터를 넘어섭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대안 없이 수술에만 의존해야 했던 환자분들께 이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나왔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긴 셈이죠. 환자와의 상담 내용 자체를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